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요, 라디오 알티메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것은 우리가 무선 고도계 또는 전파 고도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다음과 같이 그 표기하는데요. 레이더, 알티메타, 레이더입니다.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이니까 전자, 일렉트로닉 알티메타, 그리고 리플렉션 알티메타 또는 low range radio 알티메타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고도계는 전파의 송출과 수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원리는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요, 라디오 알티메타 또는 레이더 알티메타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라디오 알티메타를 더 많이 항공 실무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착륙하는 항공기의 바퀴부터 그렇죠? 활주로까지 정확한 높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특히 저시정이나 야간이라면 더 어렵죠. 더욱이요. 운송용 항공기 조종실은 5m, 6m 막 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판단하기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고도를 지시하는 계기는 무엇이죠? 그렇죠. 많이 잘 알고 있죠. 기압 고도계가 있습니다. 지면으로부터 정확한 높이가 필요할 때 측정할 수 있는 고도계는 무선 고도계입니다. 라디오 알티미터죠. 그런데 기압 고도계는요. 측정 기준, 즉 데이텀이죠. 어디죠? 그렇죠. 해수면입니다. MSL이에요. 해수면으로부터 항공기 높이를 지시합니다. 그렇죠. 이외에 여러 가지 오차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지표면으로부터 높이를 측정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압고 또는 MSL이라고 하죠. 자, 무선 고도계의 그 측정 기준 데이터는요. 어딘가요? 지표면이죠, 지표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절대구도라고 하죠. AGL이라고 하죠. 그래서 활주로로부터 착륙 바퀴까지 정확한 높이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라디오 알티미터, 즉 무선 고도계입니다. 그러면 자, 이 동영상 클립을 한번 볼까요? 100, 50, 40, 30, 20, 10. 자, 이것은요, 바퀴까지 정확한 높이를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안내를 해주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라디오 알티미터 콜 아웃. 이거 많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라디오 알티미터 콜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 경항공기를 제외하고요, 대부분 이 항공기들은 이처럼 라디오 알티미터 콜 아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거 기장에 가만히 앉아서 높이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무선 고도계의 기본 원리를 한번 볼까요? 단순합니다. 항공기에서 전파를 이렇게 발사를 하죠. 그러면 지면에 부딪혀 반사된 전파는 이렇게 또 수신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파의 이동 속도는 얼마죠? 그렇죠. 빛의 속도, 즉 우리가 이걸 뭐라 광속이랍니다. 광속.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이 같은 공식이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구성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파를 발사하는 역시 그 안테나와 수신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한 쌍으로 되어 있어요. 송신기하고 수신기 이렇게 한 쌍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호를 처리해야죠. 컴퓨터 장치겠죠. 처리하는 장치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조종실 계기에 이렇게 지시하는 계기판. 이건 아날로그 방식이죠. 아날로그 계기판이죠. 근데 실제 최근 글라스 칵핏이나 운송용 항공은 PFD의 디지털 숫자로 이렇게 지시가 됩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위에 세 그림은요, 항공에 착지하는 순간의 그림이죠. 자, 이 중에서 조종사가 알고 싶은 것은요, 활주로와 바퀴 사이의 높이는 어느 것일까요? 그렇죠. 바퀴가 활주로에 딱 닿는 순간의 높이일 것입니다. 이거. 그런데 안테나는 어디에 장착되어 있다 했죠? 막
동체 하부 표면입니다. 그렇다면 무선 고도계의 지시는 활주로 동체, 그죠? 동체 하부 사이 높이를 지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착륙장치는 또 있어요. 착륙장치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항공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747 그 400의 경우는 막 1.95에서 2.47m로 성인 키 높이 이상이 돼 있죠. A320 경우는 1.79m라든지 1.95m, 그리고 보잉 737 같은 경우는 1.2에서 1.4, 그래서 비교적 낮습니다. 그러면 이 높이를 감해 주어야 조종사가 원하는 바퀴의 착지 높이를 딱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안테나가 장착된 동체 하부, 그리고 바퀴 사이의 길이,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residual heigh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종실에 표시되는 무선 고도는 바퀴에서부터 활주로 표면 사이 높이를 지시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무선 고도에는 피치 자세의 변화가 가장 작은 위치가 최적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앞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이 위치는 무게중심 위치가 되겠죠. 그런데 이 무게중심 지점에 설치하기가 곤란한 것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착륙장치 때문입니다. 착륙장치에 의해서 신호가 차단될 수가 있죠. 그럼 무선 고도계 판독에 부정확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공기에 따라 다르지만요. 주착륙장치와 전류착륙장치, 즉 앞바퀴죠, 사이, 또는 주착륙장치하고 꼬리 후방 동체 사이에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그럼 항공기 무선 고도계는 주착륙장치가 처음 활주로에 닿았을 때, 그래서 활주로에 닿았을 때 항공기가 착륙 피치 자세일 때 0을 지시하도록 이렇게 딱 보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종사는 알 수 있겠죠. 제로 했을 때 딱 이 높이가 지금 착륙 바퀴가 닿는 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테나가 어디에 배치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안테나는 CG에 최대한 가깝게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들 위치는 이륙이라든지 착륙 중에 피치 자세가 변할 수 있죠. 그렇죠? 무선 고도 지시가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착륙할 때요, 플레어 자세 알죠? 그 다음에 이륙할 때는 로테이션 자세가 되겠죠. 무선 고도기는 수직 높이를 지시합니다. 수직. 항공기가 더 높은 플레어 자세가 되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꼬리는 더 내려오고요. 무선 고도기 안테나가 보정된 것보다 더 높은 착륙 자세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즉 네거티브 숫자 높이를 지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숫자를 지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륙 피치 자세는 착륙 피치 자세보다 높아서 착륙 중보다 꼬리가 훨씬 더 아래로 더 밀려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일부 항공기는 이륙 로테이션 할 때 의 무선 고도를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요. 그러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곧바로 정상을 지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무선 고도가 마이너스 8을 지시하나요? 마이너스 8에서 아래로 내려가 있다는 건 아니고, 왜 그럴까요? 역시 레지듀얼 하이트인데 의 무선 고도에 계류할 때도 발생할 수 있다. 왜냐면 이 충격 흡수 장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음의 장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예를 들어 보잉 747 같은 경우 앞에서 이 그림과 같이 계류 상태일 때, 딱 정지해 있을 때 무선 고도에 마이너스 8을 지시할 수도 있다. 다른 항공기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무선 고도계 사용에 따른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뭡니까? 이거는 해수면입니다.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지시하죠. 이것을 우리가 MSL 고도라고 하죠. 그러면 무선 고도계는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지시합니다. 이렇게요. 이게 틀리죠. 그리고 이것을 ADL 고도라고 합니다. 무선 고도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기복이 심한 지형이 있잖아요. 기복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지형에서는 무선 고도계 지시는 항공기 높이 표시에 공간적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죠. 이 그림과 똑같아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산 높은 지형에서는 그만큼 낮게, 또 깊은 고래에서는 더 높게 지시한다. 높이의 공간적 변화가 확실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이외에도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500피트 미만일 때,
그래서 500비트 미만일 때는 대략 그가 플러스 마이너스 2비트 또는 2%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공간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죠. 이 그림을 볼까요? 무선 고도계는 얼마입니까? 430비트예요. 그런데 기압 고도는 9625.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이 경우는 표가 매우 높은 공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선 고도계가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은요. 원인 있다고 했어요. 오차가 발생하는데 항공기 자세와 관련이 있다. 자세와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피치 자세가 한 30도, 그 다음에 경사가 한 60도 정도 되면 부정확하게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왜? 이것은요. 신호가 어디를 지금 동체 아래쪽으로 그대로 방출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피치와 경사 자세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날로그, 이것처럼 아날로그 무선 고도계에서는 원하는 고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지상으로부터 그 높이를 세팅을 하거나 또는 DH 있잖아요. 결심 높이죠. 결심 높이를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선 고도계는요. 순간적으로 정확하지만 전방에 이게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전방에 있는 높은 장애물을 지지 않는다. 바로 직하방만 한다는 거예요. 무선 고도계는 항공의 직하방의 높이만 지시하지 전방에 있는 표면이나 장애물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뭐 계획이 접근과 관련된 무선 고도계의 그 활용을 한번 볼까요? 계획이 접근 카테고리 1 결심고도 DA죠. 또는 MDA 같은 경우는 MSL이에요. 이거는 MSL. 그럼 계획이 접근 카테고리 2, 그 다음에 카테고리 3 같은 경우는 결심 높이예요. DH. 이것은요 무선 고도 라디오 알티미터예요. 라디오 알티미터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아예 접근도에서 측면도를 한번 볼까요? 카테고리 1 ILS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로컬라이저 같은 경우는요. 로컬라이저 같은 경우는 HAA Height Above Airport입니다. HAA가 적용이 되죠. 이것은 MSL 고도예요. MSL 고도. 그리고 카테고리 2, 3 카테고리 2, 3 접근의 경우는요. HAT 즉 이건 뭐죠? Height Above Touchdown이에요. 터치다운 위의 상공의 높이를 지시하는데 이것은 바로 AGL 고도입니다. 차이점 알 수 있겠죠. 뭐 이것은 계획 접근과 관련된 무선 고도의 활용을 설명한 사례입니다. 뭐 세부 내용은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죠. 자, 다음 내용은요. 무선 고도에 관한 여러분들이 참고하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무선 고도에는 주파수 변조 지속파, 이거 뭐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인데 더 설명은 안 하고요. 이것을 사용하는데 그리고 최대 어디까지 대략 5000피트까지 측정할 수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그 항공에서 운용은 2500피트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요, 이것은 적어도 지형 높이 측정을 할 때, 높이 측정과 GPWS, 이거 나왔죠, 전번에 GPWS 같은 경우, 지상 근접 충돌 장치, 그 다음에 오토랜딩, ILS 장비에 높이 데이터를 주는데 아주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무선 고도계 적용과 관련 내용인데요. 특히 뭐냐,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영어 같은 거, ILS와 연동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PNS라든지 플라이트 디렉터, 여러 이제 전자 비행기기, 그 다음 FMS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거하고 통합을 해서 더 나은 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앞으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선 고도의 장점과 제한사항을 쭉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생기는데 상업용 5G 밴드가 사용이 되면서 주파수 간섭이요. 주파수 간섭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무선 고도계 신호가요. 다른 그 항공 전자 시스템이죠. 그죠? 그 다음에 외부 장치로부터 전자기 간섭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선 고도계 신호를 방해해서 부정확한 판독값을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문제도 지금 막 거의 대부분 다 해소가 됐다는가. 그러나 이런 문제는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레이더 기술의 발전은 무선 또는 전파 고도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더욱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특히 무선 고도계는요. 뭡니까? 충돌 회피 시스템 같은 다른 항공전자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 즉 그 센서 통합이죠. 통합에서 전반적인 안전과 상황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더욱 안전 항공기 운항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무선 고도계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